갑자기 말이 안 되거나 갑자기 한쪽으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간에 한쪽으로 편마비가 온다든지, 그걸 특별히 알 수 있는 경우는 이제 물건을 쥐고 있다가 떨어뜨린다든지 글씨를 쓰다가 잘 안 써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요즘 이제 사회적으로 고령화 사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 뇌혈관 질환은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대표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질환이 뇌혈관 협착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면서 생기는 뇌경색증이 많이 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혈관이 좀 늘어나면서 생기는 뇌동맥류 같은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위험인자라고 알려진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혈관에 관련된 위험인자는 나이입니다. 정상적으로 아무런 질환이 없더라도 나이가 들면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협착이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령의 환자들은 상당히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 술, 담배, 비만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위험인자들과 함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면 뇌혈관 질환이 생길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죠.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뇌졸중으로 고생을 하셨다든지 사망을 하셨다고 한다면 나도 역시 그런 질환을 앓을 확률이 없는 사람보다는 몇 배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경색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뇌출혈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말이 안 나오거나 한쪽이 감각이 떨어지거나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우거나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겉으로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간혹은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이 살짝 돌아갔다가 돌아온다든지, 말이 갑자기 하고 싶은 말이 안 나왔는데 좀 지났다 돌아왔다든지, 얼굴 감각, 손 감각 그런 것들이 좀 떨어졌다가 회복이 된다든지, 심한 어지러움증도 환자들한테 유발할 수 있는 뇌졸중의 증상도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는 좀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한 번 그러고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은 별 관련이 없고요. 근데 그것들이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면 하루 이틀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경우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기를 권해드리고요. 뇌혈관 질환이 있으면 여러 가지 검사를 병원에 가시게 되면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CT고요. 두 번째가 MRI고, 세 번째가 혈관을 정밀하게 볼 수 있는 혈관 조영술을 하게 됩니다. CT나 MRI로 혈관을 검사를 했는데 혈관의 협착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다든지, 아니면 보여야 될 혈관이 막혀 있다든지, 아니면 동맥류가 명확하게 보인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치료를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가적으로 혈관 조영술을 권유하는 편입니다. 뇌혈관 조영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머리 쪽에 있는 혈관을 검사를 하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검사를 하려고 그러면 이쪽까지 이제 관이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로 이용하는 혈관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손에 있는 혈관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골동맥이라는 거. 손에 보시면 여기 만져보시는 요골동맥이 하나 있고요. 요골동맥을 통해 가지고 바늘을 꽂아 가지고 이렇게 검사가 들어가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있는 대퇴동맥입니다. 사타구니를 만져보시면 툭툭 튀는 혈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바늘을 꽂아서 5mm 이내로 도관이 들어갑니다. 도관이 다리에서부터 복부를 통해서 심장 주변을 통해서 목까지 올라가서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머리 안쪽에 혈관이 많이 이상한 경우에는 그 머리 안쪽까지도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약을 이렇게 막 뿌리게 되면 이 꽈리의 모양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꽈리의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혈관하고의 관계라든지 또는 위치라든지 이런 걸 다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치료 계획을 결정하는 건데, 일반적인 검사 시간이 30분 정도입니다. 하지만 고령이라든지 혈관이 너무 이렇게 구불탕구불탕하다든지, 그다음 접근이 어렵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좀 시술 시간이 좀 길어지고 이거를 감안하셔야 되겠고요. 한 가지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당뇨병 환자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신장 기능이 많이 안 좋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영제는 신장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에서 신장 기능 상태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처치를 하고 시술을 받는 걸 좋겠습니다. 약을 막 뿌리다 보면은 와류가 생기기도 하고요. 혈관 안에 이렇게 찌꺼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약을 막 뿌렸는데 여기는 하나가 뚝 떨어져가지고 쭉 타고 올라가서 작은 혈관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런 경우는 본인 혈관에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으니까 의사들이 아무리 조심해서 약을 천천히 쏘기도 하고 좀 멀리서 쏘기도 하고 이래도 이게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이벤트들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관 안에 공기 방울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공기방울이 들어가면 공기방울 때문에 뇌혈관이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검사를 들어갈 때는 멀쩡했는데 검사 끝나고 갑자기 중풍이 오거나 한쪽에 마비가 왔다. 이런 분들은 대개가 이런 찌꺼기에 떨어져 나가서 이런 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혈관에 구멍을 뚫었잖아요. 동맥이니까 콸콸콸콸 피가 흐른단 말이죠. 지혈을 잘 해주지 못하면 여기가 막 이렇게 막 부어오르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바늘을 꽂은 자리에 균이 타고 들어가면 균이 혈관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균 감염도 생길 수가 있겠고, 이 조영제의 알레르기나 부작용이 있는 사람은 심한 경우에는 쇼크가 오기도 해요. 3% 이내. 이 중에서도 아주 경증인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검사에 대해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데, 아니 생기면 왜 나만, 왜 우리 아버지만, 왜 우리 아들만, 왜 이렇게 생겼냐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기 때문에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이나 환자나 보호자분들께서는 나한테 이런 정도의 확률로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설명을 듣고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얼굴 감각, 손 감각 그런 것들이 좀 떨어졌다가 회복이 된다,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경우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기를 권해드리고요. 그것들 중에서도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술, 담배, 아니면 나이가 65세, 70세 가까이 고령인 경우에는 그런 증상이 가볍게 지나가더라도 검사를 해볼 거를 권해드립니다.